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두 얼굴의 시어머님, 아직도 가끔 생각할수록 소름 돋고 무섭네요. 저희 시어머님은 밖에선 흔히 말하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세요. 시어머님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동네 아줌마들의 만남의 장소이고 마당발의 솜씨도 좋으시고 말주변도 너무 좋으시니 인기가 많으신 분이세요. 더군다나 동네 자체가 좁기 때문에 동네 아줌마가 100명이라고 치면 99명은 시어머님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미용실을 다니고 시어머님과 관계 역시도 돈독한 편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도 결혼식장이 거의 무슨 동네 잔치 수준으로 동네의 모든 분들이 축하해 주시러 와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그래서 따로 동네 분들에게 대접을 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님은 따로 밥을 하지 않아도 점심때 되면 여기저기서 점심을 지원해주고 챙겨주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은 남편이 대학생일 때 바람나셔서 새살림을 차리고 도망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역시도 아빠에 대한 미련도 없고 그리움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과 아가씨를 어머님이 이 미용실로 먹여 살렸고 그래서 더 애틋하고 죄송하고 항상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3년 살짝 넘게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사실 별로 없고 가정사 부분은 서로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어머님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고생하시는 모습이 보기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다며 본인이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밥 먹듯이 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응원을 해주기도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연애도 할 만큼 하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마침 독립해서 살던 제 집 전세 계약이 끝나가고 있어서 여러 생각 끝에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에 대해서 엄청난 로망 따윈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소박하면서도 너무 부족하지는 않게 그 어렵다는 평범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성격이 약간 화통하시면서도 직설적이신데 저희가 연애를 할 땐 이런 어머님의 성격이 너무 쿨하고 좋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역시 시댁은 시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상 대화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날은 며칠 전인데 어머님 미용실에 제 나이 또래 여자 손님이 오셔서 머리를 하셨나봐요. 얘 땡땡아 뭐하니? 밥 먹었니? 언제 올 거니 놀러? 네 어머니 저 청소하고 쉬고 있었어요. 그러게요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언제 갈지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니 됐고 오늘 손님 중에 너랑 동갑 같아 보이는 아가씨가 왔는데 세상 너무 곱더라. 자기 관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몸매가 그냥 마네킹이야. 근데 반전은 뭔지 알아? 애 엄마래. 내가 듣고 깜짝 놀랐잖아. 아무리 아기를 낳았다 해도 남편한테 이뻐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 대단하지 않니? 심지어 애가 이제 돌 지났는데 그 돌쟁이를 보면서 운동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 저런 사람은 무조건 성공하지. 분명히. 안 그러니? 아, 네. 대단한 사람이네요. 멋진 사람이네요. 예, 땡땡아. 반응이 그러면 어떡하니? 내가 이 말을 왜 하겠어. 너 아직 애도 없는데 벌써 그렇게 통통하면 나중에 임신하고 돼지 될 수도 있어. 진짜 그러면 임신 축도뿐만 아니라 너 건강에도 애기 건강에도 위험해. 그리고 지금 결혼한 지가 니네가 4개월이 넘어가는데 신혼부부만 눈만 맞아도 불타오를 때 왜 여태 애기 소식이 없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네가 살집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살 좀 빼고 너 스스로 관리 좀 해라. 요즘엔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야. 그렇게 관리 안 하다가 남편이 바람펴도 솔직히 할 말 없지. 뭐 안 그러니? 난 우리 아들도 남잔데 그러다 진짜 한눈 판다. 그리고 나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관리 좀 해라. 끊어라.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고 끊으셨죠.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때 제가 정말 살집이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진짜 저 키 165에 몸무게 47kg예요. 살면서 단 한 번도 통통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5kg 정도 살이 쪄도 괜찮다고 전문가 소견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단 한 번도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해본 적도 없어요. 먹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이런 저에게 자꾸 살로 구박하시고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하루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남자가 한 번쯤 바람 필 수도 있지. 안 그러니 땡땡아? 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자만 바람 핀다는 법이라도 있나? 어머님도 아버님 그런 모습에 지쳐서 이혼하셨잖아요. 그 상처가 어떤 건 줄 아시면서 꼭 그렇게 매번 말씀을 하세요. 뭐? 예, 땡땡아. 그거랑 이거랑 같니? 우리야 뭐 자식들도 있는데 저렇게 바람피는 꼴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것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관리도 열심히 하는데 바람피는 그놈이 정신 나간 놈이지. 으휴. 땡땡이 네가 현명한 줄 알았는데 아직 애구나 애야. 아니 어머니 그건 합리화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오빠가 바람펴도 이해를 하라는 건가요?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고 솔직히 기분도 너무 나빠요 어머니. 얘도 참 예민하네. 그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네 남편 바람피는 게 싫으면 네 스스로 관리를 하라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고 축축 처지면 매력 없어. 애를 낳든가 이도저도 아니고 그게 뭐니 네 삶이. 아니 어머니 저희 지금 아이 가지려고 병원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제가 지금 그냥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특별히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임신 쉽게 되지 않았고 뭔가 빠르게 아이를 낳고 싶은 불안감과 욕심에 퇴사를 한 후 몸관리 건강관리에 힘을 쓰고 있었고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 애를 썼죠. 그런 저에게 저렇게 미친 듯이 매번 스트레스를 보태던 어머님이 너무 싫고 짜증도 났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인데 어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자상하고 임신에 애를 쓰는 저를 많이 다독여주고 참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살이라고 흘려보내면서 견딜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스레 어머님과 점심 먹으러 미용실 가는 길에 동네 아줌마들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땡땡인가? 그 집 며느리 참 불쌍하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알았어 봐. 뒤집고 난리 나지. 나였어도. 왜? 무슨 일인데? 말 좀 해봐. 나도 궁금하네. 자기 몰라? 그 왜 미용실 며느리 애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하잖아. 근데 그 미용실 사장 아들 어렸을 때 사고 쳐서 애 있잖아. 그리고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둘이 찢어지고 그때 묶었대. 2번 다시 애 안 낳겠다고. 근데 세상에 지 마누라는 감쪽같이 속이고 저러고 있네. 둘 다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 듣는데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다가가서 자세히 듣게 되었고 어떻게 할까 수백 번 수천 번 고민을 했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할까.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가 사람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일단 변호사 선임이 우선이었어요. 아무래도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상황의 이혼이나 증거 등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말씀대로 차근차근 이혼 소속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부인을 찾아냈어요. 그 사람도 제 남편에 대한 증오심, 악감정 등이 있을 테니 힘을 합쳐보려고 말이죠. 역시나 예상대로 살인이 죄만 아니라면 딱 죽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협박 등으로 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고 해요. 결혼을 막아주려고 했대요. 제 인생 아작날게 보여서. 이 사람과 힘을 합쳐서 어느 날 갑자기 일하고 있는 남편의 회사로 쳐들어가서 이 모든 사실을 저 그리고 전 부인, 아이 이렇게 현장에 증거가 있는 상태로 터뜨렸습니다. 모두 놀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남편 역시도 사색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를 당했죠.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난리를 치면서도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보이는 이중성. 마지막은 시어머님이었죠.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을 저를 가만두신 적 없이
괴롭히기 바쁘던 시어머님. 그런 어머님 덕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이제는 돌려주고 싶었어요. 동네 장사하는 어머님 덕분에 복수는 너무 쉬웠죠. 동네 아줌마들 모임에 나가서 어머님 면전에 대고 다 폭로했고 어머님 남편 상대로 고소도 했습니다. 속았고 몰랐고 속고 있었고 억울하고 이 모든 지옥 같던 악몽을 꾼 듯한 시간이 지난 지가 1년이 되었어요. 더러운 진흙탕 싸움이었고 너무 견디기 버거운 날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혼을 절대 안 해주겠다던 남편을 뒤로하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속인 두 사람 고소를 한 부분도 인정돼서 죗값을 치렀으며 어머님의 한평생에 담긴 미용실도 망해서 문을 닫았고 동네 자체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이라 한평생을 살던 동네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제 인생 하나를 송두리째 망가뜨렸는데 과연 저 정도의 복수가 그 사람들에겐 반성이라는 걸 그래도 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피눈물을 흘리게 해준 것 같아 통쾌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